스루프타임즈 2022년 10월 23일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루프타임즈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사항은 중국의 시진핑의 3연임입니다. 중국의 시는 권력을 확장하고 충성파들을 구축한다는 제목으로 AP 조 맥도날드 기자의 뉴스 내용인데요. 대부분 그 충성파들을 승진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 중앙위원회 이 7인의 그 권력층이죠. 최고 권력층. 그리고 리거창 총리가 이제 임기를 끝내고 물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그 리거창이 205명의 새 당 중앙위원회 명단에서 또 제외됐다. 이런 얘기가 내용이 있고, 또 상무위원회를 떠난 또 다른 지도자는 개혁적 창자인 왕량이었다. 왕은 67년이로서 정년이하다. 그러니 그 68세면은 이제 다 공직에서 물러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1년 남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시 주석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식량, 에너지, 공산품 공급에 대한 국가 안보와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주목으로 또 다른 뉴스입니다. 그 뉴스 언론 매체 인용은 생략을 했네요, 제가. 공동부유라는 거를 계속 시진핑이가 주창하고 있는데, 기업가들이 임금을 올리고 농촌 일자리 창출과 다른 이니시어티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중국의 빈부격차를 줄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그 표현은 트럼프의 후임 조 바이든은 중국 상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인상을 계속했고, 이달 들어서도 중국의 미국 칩 기술 접근 제한을 강화했다는 거를 동시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의 안보와 자급자족에 대한 우선순위는 중국의 생산성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중국의 생산성이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이게 7인 위원회죠.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시 주석의 충성파들로 보인다 라고 했는데, 결과는 100% 충성파로 보입니다. 왕유안, 송, 태사웡, 중국계 뉴스 기자들로 보이는데 BBC 뉴스입니다. 자오로지와 왕원잉을 제외하면 대부분 새내기들이다 해가지고 쭉 새로 6명 시진핑을 제외한 사람들을 나열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출신들이 다 한족 중심으로 되어 있고, 중국의 변방은 다 무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족이 이제 이 변방의 소수민족들을 다 지배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렇다면은 동북 삼성이 이제 만주인데, 변방일 뿐이고 어떠한 정치적인 거에 뭐 공산당도 물론 있겠지만은 하루빨리 만주가 저는 독립하기를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알자지라라는 방송이 이제 중동의 어떤 나름대로 객관적인 방송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좀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를 했네요.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치 권력의 정점을 대표하는 7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 PSC를 공개했다 해가지고
무대에 올라오는 거를 다른 측면에서 했는데 이제 7명이죠. 이 나오는 순서가 서열이라고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그다음에 뭐 누군지는 잘 모르. 요 사람은 좀 전에도 연임된 사람인 모양인데 요건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나라 이 유명 유튜버가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알기 쉽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4년임 1인 통치 완성, 슈카월드의 뉴스 추적 역량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게 이제 그 2기 때, 시진핑 2기 때 했는데, 중국 공산당도 이제 그 파벌이 있어가지고, 시진핑 2기 때는 그래도 공청당이 있었고, 태자당은 뭐 시진핑 계열이니까, 공천당에 있고 이제 샹하이방이 있죠. 이렇게 좀 나름대로 견제를 하지만 조금은 좀 그 타제당 쪽이 좀 많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도 그 이기가 됐는데 이번에 4명이 이제 이 물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4명 엑스친 그 분들이 전부 다 다 이번에 말하자면은 숙정이라는 표현은 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퇴임을 시키고 새로 4명이 됐는데 이 4명이 이렇게 이제 새로 이 상무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4명이 전부 다 시자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진핑 세력들이다 하는데 이제 이 시진핑 포함해서 아니 6명 이하가 모두 시진핑의 충성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기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가는데 아무래도 영구집권을 시진핑이는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상이 되는 게 이 대만을 결국은 집권을 위해서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들이 이제 다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루 메이슨이라고 방송을 하는 두 부부가 있는데요. 북 핵개발과 물밑 전쟁이라는 거로 이틀간에 걸쳐서 1, 2부로 한 게 있는데 뭐 여기 쭉 방송한 내용들을 제가 캡처들을 해서 좀 나열을 했습니다. 이 어떤 주제가 정치, 경제, 외교적 내용을 진단하고 그 주장을 함에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객관적 사실들을 검색 편집해서 이 상관관계로 풀어가는 역량이 매우 높은 거로 해서 상당히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루 메이슨이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유튜브로 했는데 뭔가 이 금기시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방송을 해가지고 뭐 음모론 쪽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네이버 TV에서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뭐 제가 잘 자세하게 말하자면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은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뭐 보시면은 그래도 좀 뭐 괜찮은 이 객관적 방송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쭉 관련돼서 북핵 개발에 대하고 관련된 연결들을 쭉 풀어 나가고 있는데요. 너무 좀 광범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 나름대로 북한 핵개발 자금원에서 암호화폐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연결고리를
그 연결을 해서 그 핵개발 자금이 이런 재원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건관계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이런 이제 그 논지로 그 추적해가는 역량도 이거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만은, 조금 더 좀 이렇게 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상관관계를 넘어서 인과관계로 한번 그 발전해 보기를 좀 희망을 합니다. 그 핵 개발 자금이 맨 위로 만약에 결과로 나타난다면은 그 쭉 그 인과관계의 그 고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인과관계의 고리들을 그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 그래서 핵개발 자금의 그 근본 그 이 출발은 예를 들어서 뭐 불법 문역이다라는 것이 이제 맨 기저에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핵심적으로 그 뭔가 제일 큰 돈이 생기는 쪽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골고루 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골고루라 그러면은 어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그 연결해서 핵개발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방법도 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로 이 방송이 발전되기를 좀 격려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은 그 미국 그 FBI 국장이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 할 때 만나서 왔었는데, 이건 뭐 20년 만에 처음 왔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 이후로 뭔가 활동을 하니까 추미애가 그때부터 이제 그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을 좀 밟았다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 거네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이재명 당시 그 무관하지 않다. 거기에 뭐 SM 엔터테인먼트 회장까지 뭔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의 근거는 그리피스라고 북한 이 암호화폐 하는 것을 도운 미국인 이제 형사 고발이 돼가지고 이제 실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아에서 미국의 소리에서 이제 방송한 내용, 객관적인 사실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근거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뉴스 내용이 아니고 이제 그 설명 중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장기 매매 등 자생적 주석파는 만약 통일되면 1순위 제거 대상이 될 거다. 이 적화 통일은 우리가 안 된다고 되고 있지만은, 이 장기 매매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박원순 사망 미스터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 또 저도 요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대형 화재라든지 물류 창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어떤 안전 관리 이런 것보다도 우리나라는 이제 테러 쪽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주장하는 입장이죠. 카카오에 뭐 중국 자본이 소리 소문 없이 이제 포진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화제가 났대는데, 이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을 다시 좀 올려가지고 좀 연결을 좀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철도 계획에 대해서도 한미 방어 훈련의 차원에서도 이것도 해석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추리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한미연합군사상배 결국 남북관계 끝장내겠다는 건가, 이제 이 평화통일 시민행동 이런 쪽으로 해서 좌파적인 그런 단체들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1서비스 돌입 아시아 최초. 이게 이제 인터넷을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한다 그러면은, 끊기는 일이 없겠죠. 돈을 주는 한이 있다면은, 뭐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얘기했고, 기아차 공장서 분신 추정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게 분신 추정 사망이라는 것도 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국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의심스러운 사건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한미 연합훈련 완전 중단이라고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스파이 활동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주사파 제거에 들어가야 라는 거죠. 그리고 SBS 방송에 나왔지만 이재명 씨하고 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표현, 국민의 위대한 집단지성이 촛불혁명으로 현 권력까지 축출하는 만큼 우리의 국민의힘은 크고 위대합니다. 자, 이거를 봐서는 저 같은 사람은, 이 친구는, 이건 안 될 친구구나. 그러니까 집단지성 뭐 이런 좋은 말만 써도 되고, 촛불혁명 우리 좀 속았어요, 솔직히. 이 길거리에 나와서 정치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안전관리법은 인식의 전환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아까 중국 공산당 그거를 인식하기 좋게 이게 편집한 능력도 대단한 거고, 슈카월드의 뉴스 이슈 추적 조사 추적 역량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 유튜버고 구독자도 엄청 몇백만, 20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SPC 사망사고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그것만 집중된 게 아니고, 이 지하철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 산업안전관련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재 산재사고에 대한 사망자 수, 이런 이 데이터들을 쭉 추적 조사해가지고,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1974년에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기관 출범한 내용도 소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영국 거를 많이 참고했다는 것까지 추적 조사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험을 만드는 사람들이 위험을 통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법이라는 거죠. 또 원청과 하청을 구분하지 않는 거고, 또 징벌적 배상 규정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2007년에 법인 과실치사법,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해서는 이게 기업살인법이라고 제정을 했다는 내용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따른 재예방의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의문들이 와서 계속 개정 작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정신을 위험을 만드는 사람들이 위험을 통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실제 오너들은 말하자면 부담이 되는 거죠. 실제 하라고 안전사고 안 나게 잘하고 그다음에 돈도 투자하고 예산 확보해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사고는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회사 대표 실소유주가 구속이 돼야 된다. 경영 책임자가 실소유자가 경영 책임자로 있다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기업을 그냥 소유만 해 운영은 전문 경영인들이 맡기게 하고 이런 쪽의 방법론으로도 또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산업안전. 저도 이 사고를 당해봤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ISO 쪽에서도 그 안전보건 시스템 인증이 있습니다만, 그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동산 PF 자금 패닉, 아파트 10년 만에 최대 하락이라는 곳으로 쭉 또 풀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 돼가지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배우는 차원에서 스크랩 해가지고 좀 기록으로서 좀 남겨봤습니다. 한국전력이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고 채권 발행해가지고 또 은행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만 그 가격이 팍 떨어지느냐 하면은 미국의 그 주택 가격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다 하는 것도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표현 중에서 기준금리가 4.6%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경제에 비선형적인 위험이 발생할 거다는 그런 그 전문가의 의견을 또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선형적인, 일반적으로 선형은 예측하기가 좋은데 비선형적인 위험이라 그러면은 속된 말로 개구리가 얼로 뛸지 모르는 그런 그 비상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좀 거리가 떨어졌습니다만은 아까 그 중국 그 시진핑 선연임 관련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69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승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주 이 강한 전랑 외교라고 그래, 늑대 외교를 한 거로 되어 있죠. 결국 이 집단 지도 체제는 붕괴하고 1인 통치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공산당 대회를 하면서 중국 3분기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전격 연기한 내용도 이미 뉴스에들 많이 나왔죠.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그 학습 능력이 요즘 왜 떨어진 이유가 뭐냐 하는데 결론 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 신문을 읽었던 시대하고 동영상을 보는 세대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과연 그런가? 그렇다고 해서 사고력이나 논리력이 떨어지겠느냐? 젊은 사람들이. 그거는 결론 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세대들이 이 글씨를 직접 안 쓰고 타이프를 워드로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위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짧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사고력 논리력이 떨어지겠느냐 하는 것은 확인할 수는 없다. 어쨌든 그런 게 이슈가 좀 있었다는 얘기죠. 왼쪽 중국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미 2022년에 미국의 이 보고서는 국가안보보고서는 향후 10년은 중국과 경쟁의 결정적 10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년 내에 뭔가 그렇게 이제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에 중국이 좀 어떻게 변화하는지. 중국이 미국을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중국 패권 시대를 했지만은 아닐 거고요. 저는 소련 해체와 같은 방법은 좀 틀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미국이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힘을 일본이 그렇게 무너졌듯이 프라자 합의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국을 약화시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것은 이제 반도체에 관한 말하자면은 이 억제 정책으로서
견제 정책으로서 그 미국인들은 중국 반도체 관련 업무 종사 금지 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뭐 이렇게 또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원, 저는 중국이 해체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주만이 아니고 신장 위구르 하고 티베트이 독립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뭐 다 한족끼리들만 지들이 그 정치 상무국 7인위원회를 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변방 출신들이 공산당이라 하더라도 저 밑바닥에서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지들도 그렇게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저건 이 1인 독재가 언제까지 갈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일본 그 환동사라는 데 뉴스인데요. 미국의 제조기업 간부는 중국, 한국, 인도인이 대부분인데 일본의 기세는 왜 떨어졌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쭉 그 뭐 일본 와세대학의 명예교수 아사카 모토오시라는 분의 글인데 쭉 그 설명을 하면서 재무성, 문부, 과학성이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배분법은 정부의 유식자 회의에서 결정된다. 이 정부 유식자 회의를 아주 그 말하자면은 기대를 안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들 그 지식인이 유식자 회사가 명백락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한자를 일본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이제 나와요. 이거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 명쾌하게 이 확실하게 그 어떤 상황을 잘 판단해서 가를 수 있는 그런 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일본의 그 제조 기업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국은 안 넣어주네요. 얘네들 그 주요국 연구 논문 뭐 수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도 꽤 뭐 있다고 하는데 서투른 척 몇 번 맞으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확률이 높고 뛰어난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고 저자는 믿는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선 안 되더라도 좀 도전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일본을 걱정하는 그런 일본 명예교수의 어떤 이 기고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책도 써낸 거죠. 일본의 제조는 이제 못 이길래? 라는 그 제목으로 책을 냈다는 거죠. 일본의 제조 산업의 문제를 좀 살펴봤다. 보고 갑니다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참 지금 일본이 자기 반성의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이상 10월 23일자 슬픈 뉴스를 그 역사 기록으로서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